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 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놨어. 그래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뭐 제외함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특수법인은 제외하는 이유가 당연합니다. 왜?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는다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걸 관로를 안 적어주고 출제를 해보면 당장 이의신청 들어와 버리거든. 그래서 관로를 적어주는 기다.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뭐 5천만 원 이상일 것 하면 이거 O라요, X라요?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그래서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하게 되면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안 된다는 소리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X. 그 다음 대표자는 누구라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일 거. 이거는 협동조합이든 상법상 회사든 당연히 뭐다?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로 구성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로. 니은이 오죠. 그 다음에 디귿 봐봐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같은데 대표자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한 나머지 임원 또는 사원의 얼마?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 디귿도 틀려버렸죠? 그렇죠? 그 다음 리얼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뭐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같은데 실무교육은 대표자를 포함해서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이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틀려버렸죠? 알겠어요? 그러면 O는 뭐다? 니은 하나뿐이라요. 이 해설 한번 봅시다. 왜 돼 있는지. 알겠어요? 답을 잘못 고치나 21번 한번 봅시다. 21번에 보면 정답 없음 일이 안 해놨나. 그래서 정답 없음 해놨지. 관로 안에 그 글씨를 한번 봐봐요. 현재는 협동조합도 등록이 가능하므로 기억은 틀린 답항. 따라서 뭐 니은만이 옳은 답항이 매가 밑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을 가하다는 말을 다시 복습하라고 적어 넣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기출될 당시에는 답이 몇 번이었느냐? 답이 2번이었어. 2번. 이 문제가 기출될 당시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등록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불가능한 상태였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조문 있잖아. 알겠어요?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뭐 5천만 원 이상일 것 하는 이 등록 기준 있잖아. 여기 이 시험이 치고 난 다음에 개정된 거예요. 개정돼가 요다가 무슨 글자가 들어갔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뭐다? 협동조합으로서 여기 들어간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출제될 당시에는 이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이 둘 다 O가 됐었는데 그 답이 2번이었는데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이것도 추가됐기 때문에 답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손 하나 깠다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여기 붙었지. 협동조합 옆에 무슨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함겠잖아. 왜?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아무리 협동조합이라도 무슨 협동조합은 등록 못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 못한다는 게. 이 개정 과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해설 제대로 달리 있네. 알겠어요? 그런 게. 이걸 답을 여러분들이 2번으로 처리한 사람은 정확하게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야. 답 없으면 해야 돼. 알겠습니까?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하면 현행법에 따르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장을 제가 바꿔볼게요. 자,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상법상 회사도 등록할 수 있다. OX. O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이라 하는 게 참 묘해요. 알겠어요?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등록할 수 있다 하면 X가 되는데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하면 또 O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국어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22번 법인이 사무소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마찬가지 특수법인은 제외.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 안 나온다? 자주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업,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해놨는데 등록 기준에 부합된다 안 된다? 부합된다라는 거죠. 왜? 중개업 플러스 몇 가지 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6가지잖아. 그 6가지에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업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니까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적합하니까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가 되는 거예요. 니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무슨 회사? 유한책임 회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없나? 있지. 유한책임 회사도 상법상 회사니까. 알겠습니까? 디귿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이 만약에 몇 명이라면 7명이라면 그 7명 중에 얼마 이상이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잖아. 7명의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3명 아닙니까? 사람을 반쪽짜리 낼 수가 없으니까네. 알겠습니까? 아까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아까 등록 기준에 적합, 부적합. 그 등록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리얼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옵니까? 있습니까? 오죠?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뭐다? 기억, 리언, 그 다음 리얼이죠. 이것도 해설 한번 봐봐요. 왜 돼 있는 거. 22번에 한번 보자, 이 말이지. 22번. 마찬가지 정답 없어. 관로안에 봐봐요. 법 개정으로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의 대상이 되어 리얼도 무슨 답항이다? 옳은 답항이다. 그래 따라서 기억, 리언, 리얼이 3가지가 다 옳은 답항이 되기 때문에 이때 당시로 보면은 답이 몇 번이겠지만은 기억과 리언 답이 1번이겠지만 현행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해설해놨는데 더 헷갈립니까? 자, 리얼 봅니다. 리얼 7페이지에 리얼 22번에 리얼 우리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도 있잖아.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그러면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맞죠? 맞는데 지금은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대상이가 아이가? 대상이잖아.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도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은 자여야 한다.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출제될 당시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대상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어요. 알겠습니까?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돼가 현재는 누구도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대상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분사무소로 가보자. 이게 분사무소라고 하자 이 말이지.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라.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되죠. 이 사람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되죠. 소속 공인중개사 맞다 안 맞다? 응용력이 그리 없나? 자,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주사무소라고 합시다. 주사무소에 A, B, C 임원이 있나 없나? 임원이 있죠? D, E 임원이 아닌 자가 있지? 사원 임원이 아닌 자가 있지? 요 사람 자격증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요 사람 자격증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분사무소로입니다. 책임자입니다. 책임자인데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맞다 안 맞다? 맞다. B 책임자다 책임자 아니다. 책임자 아닌데 이 사람이 또 자격증이 있어.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그러면 주사무소에서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의 종류를 사원 또는 임원인 소속 공인중개사,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 나누었지? 분사무소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책임자인 소속 공인중개사, 책임자가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책임자든 책임자가 아니든 다 소속 공인중개사 맞지? 실무교육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옛날 법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었거든. 알겠습니까? 개정되는 과정에서 그리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정되는 과정 때문에 출제거리들이 많이 생겨버려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5번에도 보면은 만약에 교육에 관한 문제가 나오잖아?
나오면은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대상인지 아닌지 물어본다, 물어본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실무교육 대상자에 포함됐기 때문에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됐고 23번에 또 등록 기준입니다. 누구의? 법인의 등록 기준이죠. 자주 물어봅니다. 1. 건축물 대장이 된 건물에 1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를 확보할 것 틀려버렸죠? 면적하는 거는 요구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것도 27회 기출 문제잖아? 봐봐. 옛날에 20제곱미터 이상 하는 거 물어본 걸 또 재차 활용해가 또 100제곱미터 이렇게 쌓는다. 한 번 기출된 건 또 묻는 거야. 2번에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지.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받았을 것 하는 게 틀려버렸죠? 알겠어요?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사전 교육이다, 사후 교육이다? 사후 교육이잖아.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실시권자가 누구였어요? 장관이 실시할 수도 있고 시도의사가 실시할 수도 있고 뭐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도 있고 그랬다 이 말이야. 2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한다 뭐한다? 뭐한다? 틀려버렸죠. 4번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OX O이 됩니다. 그렇죠? 봐봐 이게 27회 기출 문제인데 왼쪽에 21번 문제 봐봐요. 이거는 또 26회 기출 문제잖아. 그 사이에 법이 우회된 거다. 개정된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26회 때는 상법상 회사로서 이렇게 표현 썼고 23번 문제는 뭐다? 상법상 회사인 경우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 그래서 4번은 O가 되는 거예요.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에 의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거잖아. 그래서 자, 그러면 됐고, 그러세요. 근데 이 23번 같은 거는, 아시죠? 5번도 오다 하면서 이 신청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응? 3분의 1 이상인데 2분의 1 이상 했기 때문에 뭐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면 등록이 되면 2분의 1 이상이면 더 많은 자격증을 요구한 건데 등록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이가 하면서 이 신청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라는 게야. 이렇게 이 신청한 사람은 국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등록 기준을 공부하고 있잖아. 문제 풀고 있잖아.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은 2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라야 등록시켜준다라는 거잖아. 그렇게 보면 틀린 거잖아. 알겠습니까? 꼭 보면 국어 뭐하는 사람들이 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24번에 등록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됐다라는 겁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하네. 종료됐으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종료됐으니까 무슨 사유에서 벗어났다? 결격 사유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잖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여유의 기간 중에 있는 자가 결격자니까 유예 기간이 지나뿐만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 거죠. 그 다음 2번에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됐다 하네. 집행이 종료된 후에 몇 년 지나야 되노? 3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잖아. 근데 2년 했기 때문에 뭐 틀려버렸다. 답이 2번이다 이 말이에요. 3번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사무소 개설 등록은 절대적 등록 취소죠. 따라서 등록 취소해야 한다 하면 OX다 X1이 됩니다. 이런 걸 취소할 수 있다 하면 OX X1이 됩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가 아니죠. 이중 등록은.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절대적 등록 취소해야 합니까? 따라서 등록을 뭐 해야 된다? 취소해야 한다. O이 되는 겁니다. 5번의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사항은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 통보하는 사항이다?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이다.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 6가지 외웠다 안 외웠다? 외웠다 이 말이지.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또 해설 다 읽어보면 나와요. 알겠어요? 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뭐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뭐 휴업신고, 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다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 통보하는 사항이다?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이다 라는 거잖아. 그 중에 한 개를 딱 물어본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된다.
결국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물어볼 거는 다 잘 물어봤는데 2냐 3이냐 그것 갖고 장난치놨기 때문에 좋은 장난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2번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했는 거잖아. 2번이 답인데 그래서 이거 공부해. 금고 이상의 뭐다?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이 뭐 되거나 종료되거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게 무슨 사유 중에 하나다? 결격 사유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요 집행 종료하는 옆에는 괄호가 딱 붙어 있잖아. 그렇지? 괄호가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 이렇게 법전이 딱 돼 있다 입니까? 그렇지? 법조문의 문장 그대로 적은 거야.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무슨 사유 중에 하나다? 결격 사유 중에 하나다. 근데 요는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있다. 거의 틀려버린 거 아이가. 아직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려버린 거다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답은 맞췄잖아요, 여러분들이. 답은 맞췄는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거 공부 다 했다 안 했다? 다 했잖아. 알겠지? 이런 거 안 물어봐서요. 얼마 천만 다행이고. 알겠지? 이 집행이 종료됐다 하는 말은 만기 석방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가는 것은 가석방 아닙니까? 가석방 처음 받고 무슨 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면은 아시죠?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 그 무기형의 경우는 가석방 기간이 10년, 유기형의 경우는 가석방 기간이 잔영기 그렇게 공부했잖아. 그런 것들은 이 문제에서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공부는 다 했는 기다. 집행 면제하는 거는 뭐다? 이런 거는 법률의 변경에 의해 가지고 그 행위가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다음에 특별 사면의 경우, 그 다음에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런 것들이 다 집행이 면제된 사유들 아닙니까? 그때부터 몇 년 더 지나마 3년 더 지나마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공부를 했던 거야. 근데 지금 그런 상세한 것들을 다 공부했는데 그런 것들은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이게 쉽게 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구체적인 것들 다 물어보면 물어본 적 있어요. 있는데 출제 범위를 좀 오버한다라는 그런 비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만기석방, 가석방, 특별사면 이런 것까지 공부하라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과거에 기출된 바는 있어요. 그렇지? 그런 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공부할 때는 상당히 출제 범위를 오버하는 것까지도 다 공부를 했지만은 실전에 가면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 확률이 제법 높거든. 그러다 보면은 시험 치고 나와가 합격은 하고 난 다음에 뭐라 한다? 에이, 괜히 쓸데없는 거 엉망한 거 공부 다 했네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혹시라도 그게 너무 우열 뻔할게요. 알겠지? 그럼 2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쓰면 틀린 것은 있는데 특수법인은 또 제외하고 판단하지 않아.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OX. 에이, 또 X지. 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한다. 이면서 가만 협동조합은 안 된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그것도 틀려버린 거야. 그렇지? 지금 법에 비춰보면은 OX다. X인데 옛날 기준으로 보면 OX다. O가 되는 거예요. 2번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한다 뭐한다? 뭐한다. 여기 O죠. 그렇지?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시키는 거는 이중 소속은 금지하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러면 현행법상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또는 누구 뿌이다?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 뿌이다. 2번은 O.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호조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O죠. 이중 소속을 금지하니까. 4번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케이스므로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O죠. 5번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은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 통보입니까? 어디에 통보입니까? 협회에 통보잖아.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그게 틀려버린 거야.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몇 번과 몇 번이 된다? 1번과 5번이 되는 거야. 옛날 기출될 당시에는 답이 몇 번이었을 거다?
5번이었겠는데 지금은 뭐다? 1번과 5번 둘 다 답으로 처리해야 된다. 해설도 그리 돼 있어야 돼. 그리 안 돼 있으면 고쳐야 돼. 25번 답 1번, 5번 두 개 안 돼 있나? 돼 있죠? 그 1번 해설 한번 봐봐요. 종전에는 옳은 답항이었으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13조 1항 2호 과목이 개정돼가 현재는 뭐 협동조합도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법령에 따르면 그 답항은 틀린 답항이 된다. 그러나 이 답항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도 법인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면은 옳은 답항이 된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있지? 답항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은 문제와 지문이라는 용어를 쓰잖아. 근데 출제위원들은 문제를 뭐라고 부른다? 문항이라고 불러. 지문을 뭐라고 부른다? 답항이라고 불러. 알겠습니까? 문제는 문항, 지문 1, 2, 3, 4, 5는 뭐? 답항이라고 불러.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25번으로 와요. 25번으로 오면 1번 답항은 옛날 법 개정 전에는 O 답항이었지만은 뭐? 현재 법령에 따르면 무슨 답항이 된다? 틀린 답항이 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1번, 5번 두 개로 가야 된다. 5번 시험에 만약에 1번처럼 나오면 O 기한다, X 기한다. 25번에 1번 지문이 그대로 5번 시험에 나오면 원래 10월 27일 날 나오면 O다, X다. X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야, 이거 교재 내년에 이 기출문제집 만들 때는 알수 법 개정된 걸 반영해가 고쳐놔야 되겠구만. 알겠어요? 이게 법 개정 상황을 반영할 줄 알면 공부의 효과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개정 전에 O였던 지문을 시험 출제자들이 재차 활용해가 X로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저는 그 의도를 생각하고 뭐다? 답이 두 개가 되든 답이 없음이 되든 간에 기출문제를 그대로 뭐다 수록해놓고 해설해서 그걸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더 헷갈려 하네 지금. 문제다 이거. 알겠어요? 그 다음 26번 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등록시켜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합니까? 7일 이내에 통보합니까? 7일 이내잖아. 틀려버렸죠? 광역시장은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다 해놨는데 광역시장이 등록증 교부합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합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적든지 아니면 등록관청이라고 적든지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 광역시장 했기 때문에 틀린가 이가. 그 다음 3번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택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주택분양 대행은 겸업 업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 그러면 겸업제한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 아닙니까? 그렇죠? 응? 그 다음 4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 신청한다 뭐한다? 뭐한다. 왜? 이중소속 금지 때문에 등록 신청할 수 없잖아요.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잖아요. 5번 A광역시 각구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A광역시 을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없다? 응? 둘 수 있잖아. 알겠어요? 어디에 못 둔다 뿌이다. 각구에 못 두는 거잖아.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안에는 분사무소 둔다 못 둔다? 못 둔다 이 말이야. 우리가 분사무소 설치 요건 공부할 때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포함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공부했잖아. 그 각구에는 분사무소를 못 두지만은 을구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옳은 것은 몇 번? 4번입니다. 이중소속 금지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등록 신청한다 뭐한다? 뭐한다. 4번이 O잖아. 27번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특수법인은 제외하고 1.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수교육입니까? 실무교육입니까? 실무교육이잖아. 틀려버렸고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차한 건물에는 개설 등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사용대차 하든 임대차 하든 간에 무슨 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사용권한만 확보하면 되니까 없다 아까 틀려버렸잖아. 3번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대인 건축물에 등록하나 뭐하나? 뭐하잖아. 틀려버렸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에 하며 대표자를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한 나머지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에 의한다 돼 있죠. 포함했기 때문에 또 X고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한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거기다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5번이 오열이 된다. 그래서 28번 봅니다.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을 들은 문제는 다 똑같아. 문제는 특수법인은 또 제외했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가 맞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맞다. 여러분들은 모르겠다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나마 1번 같은 거는 옆에 세모 이리 적어놔. 세모. 여러분들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 제대로 구별한다 뭐한다? 뭐한다 했잖아. 알겠어요? 세모 적어놔라. 근데 문제가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잖아. 2번 봅니다.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사한 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라 된다? 5천만 원.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건만 확보하면 되니까 사용권만 오죠.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오죠. 그렇죠. 이것도 개정돼서 오죠. 그렇죠.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발생 시 개설 등록의 효과는 당연히 실효됩니까? 등록 취소 처분이 있어야 실효됩니까? 등록 취소 처분이 있어야 실효되는 거 아이가. 그렇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5번이 틀렸으니까 1번 O다 X다. O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 여러분들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대통령이 정한다. 그런 걸 구별할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렇게 요령거리라 그랬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맞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게 맞나? 이런 걸 묻는 지문이 1번 지문처럼 나오면은 그거는 답이다 답 아니다? 답 아니다. 2, 3, 4, 5 중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여러분들 그 실무교육 받아라. 자본금 5천만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에 한다. 이런 등록 기준 있죠? 등록 기준은 시행령 13조에 적혀져 있어. 시행령이 대통령령이죠? 그래서 뭐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옵니다. 이런 것도 출제한 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뭐다? 법전을 보고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거기다가 우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법령의 구성 체계를 이해하시라 그랬다 이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 그게 잘 안 되니까 몇 가지는 외워두자 그랬잖아. 업무 정지 기준, 자격 정지 기준, 6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는 거잖아. 업무 정지 기준, 자격 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과태료도 우리가 있죠.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있잖아.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태료 기준은 뭐로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 기준은 뭐로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정도는 좀 외워두자 그랬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어서 한 개 더 외워둡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도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장만 몇 가지를 외워두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결격사유 발생 시 등록의 효과는 당연히 실효된다 했는데 자 논리적으로 가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 파산 선고를 받았어. 그럼 무슨 사유가 됐노? 결격사유가 됐지. 결격사유가 됐으면은 당연히 등록의 효력이 소멸됩니까? 등록 취소 처분 내립니까? 등록 취소 처분 내린다.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은 등록의 효력이 뭐다? 소멸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는 아무리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등록의 효력은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 그래서 중개업을 계속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논리가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실상 중개업을 폐업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사무소 방을 빼버렸어요. 알겠어요? 사무소를 없애버렸죠. 폐쇄해버렸어요. 근데 폐업 신고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아직까지 등록의 효력은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 그런데 중개업을 계속했어요. 무등록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무슨 소리였지? 그런데 우리 국토교통부 육군의 사례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실상 폐업하겠다 해가지고 사무실을 폐쇄시켜버리고 없애버렸어요.
없애보고 폐업신고 냈다 안 냈다? 안 냈습니다. 안 낸 상태에서 뭐다? 다시 중개하고 싶어가 다른 구청에 가 또 등록했어. 등록이 됐어. 그럼 무슨 등록이다? 이중 등록이 됩니다. 폐업신고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세 가지 공부했잖아.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첫째,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 이거는 대인적 성격의 등록상 등록 처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사망과 해산과 동시에 뭐 등록이 소멸되고 법을 위반해가 무슨 처분이 내려지면 등록 처처분이 내려지면 등록의 소멸. 그 다음에 폐업 신고하면은 뭐다? 등록의 소멸. 그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세 가지. 즉 사망 또는 해산. 둘째 등록 처처분. 셋째 뭐 폐업 신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 그 다음 29번에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들 입맛에 딱 맞는 골라라 하는 문제 아이가 12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찾아라라는 거잖아요. 12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찾아라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답이 몇 번? 2번이죠?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데 우리가 기억나는 건 집행유예지 선고유예는 뭐다? 결격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옛날의 법에서는 선고유예 판결받은 사람도 결격사유였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돼가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무슨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결격사유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내면은 결격사유를 우리가 아주 어렵게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너무 쉽게 낸 거예요. 30번으로 갑니다.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해놨습니다. 1.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아까 결격사유라고 그랬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 근데 답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찾아야 되지. 1번이 답이 아니죠. 2번 2009년 4월 10월 파산 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0월 뭐 돼버렸다? 복권돼버렸어. 복권되는 순간 결격사유에서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벗어났다라는 소리입니다. 3번 도로교통법을 위반해가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대요. 벌금 300만 원 이상이지만은 이 법 위반이 아니고 무슨 법 위반이라서? 다른 법 위반이라서 결격사유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4번 거짓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절대적 등록처 사유지. 그래서 2012년도 11월 15일 개설 등록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 몇 년이 지나야 되나? 3년이 지나야 되잖아. 그러면 2012년 11월 15일인데 3년 지났다 안 지났다? 아직 안 지났죠. 현재가 2015년 10월 23일이니까 3년 지났나 안 지났잖아? 안 지났잖아. 그러면 결격사유 맞죠? 답이 4번이야. 5번 2015년 4월 15일에 공인중개사 자격의 뭐 정지처분을 받은 자라요. 4월 15일에 받았대. 여기 함정입니다. 4월 15일에 자격 정지처를 받으면 결격사유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함정이야. 자격정지처분은 아무리 가중처분해도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4월 15일 날 자격정지처분 6개월 받았다 치자. 6개월 지났나 안 지났나? 5, 6, 7, 8, 9, 10 6개월 지났나 안 지났나? 지났잖아. 지났으면 지금 자격정지 기간 중이가 아닌가? 아니죠? 그럼 결격사유 아니잖아. 그 답이 4번인 거예요. 이 문제의 함정은 5번에 있는 거야. 5번. 자격정지처분은 아무리 가중처분하더라도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 처분받았다 하더라도 6개월 지났나 안 지났나? 지났잖아. 2015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알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예요. 그러세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면서 답이 4번 같은데 5번이 자신감이 없는 거야. 알겠어요. 31번. 결격사에 해당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자체도 무슨 사유다? 결격사유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임원으로 두고 있는 법인 자체도 무슨 사유다? 결격사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은 골라야 되죠. 답은 1, 2, 4, 5번 중에 하나라. 니은 개인회생 신청한 후 법인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 회생 신청 제도하고 파산 제도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니은은 결격사유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소리죠. 개인회생 신청한 상태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에 종사한다 뭐 한다? 한다.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뭐 하는 뿐이지. D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몇 년이 지났었다?
3년이 훨씬 지나쁘네. 그럼 결격사유가 아니죠. 그 다음 리얼 음주교통사고로 무슨 형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러면 집행유예 판결받은 사람은 이 법 위반이냐 다른 법 위반이냐 따질 것도 없이 유예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죠. 그래서 답이 기억과 뭐 리얼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결격사유는 기억과 리얼이다. 알겠습니까? 이 리얼의 앞에 음주교통사고로 가는 거는 괜히 집어넣은 함정이에요. 징역형의 선고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이 법 위반이든 타법 위반이든 다 무슨 사유다? 결격사유다라는 거잖아. 벌금형일 때만 300만 원 이상 벌금일 때만 어느 법 위반일 때? 이 법 위반일 때 결격사유로 처리하는 거잖아. 32번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똑같은 출제 의도입니다.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뭐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런데 벌금형의 액수와 관계없이 이 법 위반 아니잖아. 그러면 결격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2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금치산자에 놨는데 아무리 동의를 받았기나 말기나 간에 금치산자 즉 피성년 후견인이죠. 결격사유다 말이죠. 3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됐다 안 됐다?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에 그 법인 자체도 뭐다? 결격사유가 됩니다. 임원 중에 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법인도 뭐? 결격사유잖아. 4번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무슨 사유? 결격사유. 답 4번이네. 5번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지만 아직 지났다 안 지났다? 안 지났으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답 4번이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답은 4번으로 쉬운데 알겠어요? 쉬운데 3번 이런 게 좀 까다롭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원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이 있는 그 법인도 무슨 사유다? 결격사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세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잠깐. 답 1번이네. 1번이다, 1번. 알겠어요? 2번도 결격사유 맞죠? 동의를 받았기나 말기나. 3번도 그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라고 그랬지. 4번은 결격사유 맞고, 5번은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지났다, 안 지났다? 안 지났으니까 여전히 결격 상태에 있다. 답 1번이네요. 쏘리. 알겠어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않는 자. 자, 그럼 지금 결격사유에 관한 문제가 여러 문제를 다 거쳤는데, 알겠어요? 결격사유는 제가 늘 몇 가지라고 읊어댔다. 12가지라고 읊어댔는데, 다 기억난다, 안 난다? 안 나면 이제 또 해설 보든지 교과서 찾아가 12가지를 점검해야 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완벽해지는 거야. 여기 수록된 기출문제는 답이 보였다고 하더라도, 알겠어요? 원래 출제되는 결격사유에 관한 문제가 또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12가지가 나는 확실히 알겠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시간도 없으니까 몇 가지 기억이 잘 안 난다 싶으면 또 한번 읽어보는 거야. 읽어보고 넘어가라고. 외우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는 수준이냐면은 자 봐봐요. 1번 뭐고? 미성년자. 2번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순서대로 잘 나오지만 알았어요. 2번 피성년 후견인 몇 뭐다? 피한정 후견인. 3번 파산 선고를 받고 뭐 복권되지 아니한 자. 4번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번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번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를 받고 그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요거는 7번이네 참. 6번은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 8번 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처를 받고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번 업무정지처를 받고 뭐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폐업신고에도 불구하고 정지기간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10번 하세요. 업무 정지 처분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번 이 법에 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지막 12번이 뭐다?
이때까지 열거했던 1번부터 11번까지 중에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원 또는 임원이 있는 법인, 그러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원 또는 임원이 있는 법인 자체도 뭐다? 결격사유다 하는 게 12번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기억력, 암기력 아닙니까? 알겠죠? 근데 그걸 12가지를 억지로 자꾸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반복해서 자꾸 또박또박 읽어주면서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면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주관식 시험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33번에 자격증이나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놨는데 알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둘 중에 하나가 맞겠죠?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세모 이래 하는 게야. 근데 아까 제가 이런 지문이 나올 때마다 답이다, 답 아니다? 답 아니다. 딴 데서 답 찾도록 노력해보자 했잖아? 그러면 2번부터 5번까지 해서 틀린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보자. 2번 등록증은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뭐 교부한다. 즉 등록관청이 교부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시험 지문에 괄호가 나오잖아? 괄호가 나오면 괄호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이때 시장이라는 것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즉 제주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제대로 처리됐네. 알겠어요? 그 다음 3번에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해놨는데 틀려버렸네.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하면 온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누구한테 재교부를 신청한다? 등록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한다 해야 되잖아. 두 개를 묶어 놔두는 바람에 X가 되는 거예요. 답이 몇 번? 3번이 된다. 그러면 1번은 세모가 아니고 뭐 5, 1이 처리하면 되는 거야. 4번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근데 다음 달 10일까지는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저는 이런 게 좋아요. 10일까지 통보하느냐, 5일까지 통보하느냐 그런 거 갖고 장난치는 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이다 하는 그 자체만 물어보면 되는 거지. 5번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뭐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오죠? 알겠지? 그런 거다. 그래서 답은 틀린 거 3번 처리하면 된다. 1번 이런 것들은 답으로 처리하지 마시라라는 게 편법입니다. 편법입니다. 34번 이중등록과 이중소속 금지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놨는데 기업 A군에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등록관청은 같죠? 등록관청을 같이 하든 달리 하든 두 번 등록하면 무슨 등록이다?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2번 미연 B군에서 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 등록을 한 경우도 이중등록이다. 관할구역을 달리하든 같이 하든. D가 개업공인중개사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중소속을 마음으로 금지함으로. 알았어요. 5점. 리얼 이중소속 금지에 위반한 경우 몇 년짜리다? 1년짜리다. 다 O다? X다? 다 O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띠끌, 리얼 답도 5번이네. 알겠어요? 또 이런 걸 또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최근에 기출문제 풀어봤더니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다 고르거든. 기억, 니은, 띠끌, 리얼 다 고르니까 뭐다? 원래도 시험 문제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기억, 니은, 띠끌, 리얼 다 하면 곤란합니다. 알겠습니까? 달라질 수도 있다. 그 다음 35번에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은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구라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잖아.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래서 둘 수 없다 하면 O잖아요. 이번에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 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활용해 갖고는 공동 사용한다 못한다?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다음 3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합니까?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입니까?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네. 답이. 이 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상대적 등록 취소라요? 절대적 등록 취소라요?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까? 그러면 4번도 X인데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O죠. O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할 수 있다. 절대적 등록 사유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봐봐요. 요즘 시험 문제는 제재는 지문 하나로 뭐다 답항 한 개씩 끼워 넣기용으로 활용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 어찌됐든 간에 다 기억해야 돼. 이중사무소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위반하면 무슨 취소 사유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몇 년짜리다? 1년짜리도 돼. 이중사무소도 1년짜리. 형사처벌의 병과가 가능한 거죠. 응? 지금 내용을 쭉 읽어보고 있는데 안 들어봤던 게 있어요. 다 들어봤던 거예요. 다 들어봤던 거다 이 말이지. 36번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는데 기억. 이거는 기억, 니은, 뒷글, 리을 4개가 있는 건 없네. 그렇지. 기억.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발할 수 있는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책임자가 공인중개사는 아니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하면 O가 X1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농협이 분사무소 운영할 때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기억은 X.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어디다가 제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오네. D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무슨 증을 교부한다? 신고 필증을 교부하는 거예요. 오죠. 그렇지. 리얼 분사무소에 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제출하던 소리인데 요즘엔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록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옳은 것은 뭐다? 니은과 D가 2개. 답 3번이다. 이 말. 그렇지. 무슨 소리 알겠죠? 그리고 그 디귿에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가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 이것 때문에 항상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것 갖고 장난치지는 않는다라고 보면 되니까. 알았어요. 그것도 편법이야. 알았어요. 그 다음 37번에 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 중개사무소 또 나오네 봐.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해서 사무소 설치 기준에 관해서는 O였어요? X였어요? 모르겠죠? 또 세모해놔 봐봐요. 세모해놔 놓고 2번부터 5번까지 다 읽어보고 거기에 O가 있다 없다? 없으면 1번 답 처리하면 돼.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인이죠. 책임자를 두더라도 분사무소 둘 수 있나? 없잖아. 법인만 둘 수 있는 거지. X죠.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든 왜든 간에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는 뭐하나? 뭐하잖아? X죠? 4번 다른 법에 제한이 없는 경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종별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나 없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종별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종별이 달라도 공동 사용할 수 있나 없나?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 우리가 등록관청이 같든 다르든 알겠어요. 또 뭐다? 종별이 같든 다르든 2인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다?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렸다. 우리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거야.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어가 요래. 누구와? 사무소의 법조문 그대로죠. 중개 업무의 뭐다?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법조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는 누구와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이렇게 법조문이 되어 있다.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고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다. 종별이 같아도 되고 뭐 달라도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북구,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남구. 그럴 수 있잖아.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등록관청이 달라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록관청이 다른 경우는 사무소 이전 절차를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 등록관청이 같은 개업 공인중개사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끼리든 종별이 같은 개업 공인중개사끼리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끼리든 사무소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누구와는 공동 사용 뭐 하느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와는 뭐다? 공동 사용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렇게 제한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답이 몇 번? 응? 4번 하지. 그 다음에 5번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중개보존을 두어야 한다 하는데 중개보존이나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랬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사무소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놨는데 1.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도 나왔던 거다 안 나왔던 거다? 나왔던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나왔는데 그대로 뺏기가 재차 활용해묻다 안 해묻다? 해묻다라는 거죠. 2번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는 설치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제외한 나머지 시군별로 한 개소씩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해야 된다. 아까도 나왔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소위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책임자를 공인중개사로 두지 않아도 된다. 5번에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북구에서 남구로 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 신고는 어디다 간다? 남구.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그랬잖아. 5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2번. 분사무소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신고 안에는 설치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거죠. 답은 쉬운 걸로 만들어놨네. 39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뭐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경기 1인기 의외로 뭐다? 작년에 툭 튀나왔군. 28회 해가지고. 여러분들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양식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는데 갑자기 이게 툭 튀나왔구만 이제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당황스러워지는 게야. 그래서 본사 명칭, 본사 소재지, 본사 등록번호, 분사무소 설치 사유, 분사무소 책임자의 자격증 발급 시도 해놨습니다. 답이 몇 번일 그때 추측해봐요. 응? 4번. 왜 4번이 답이라고 생각됩니까? 저도 4번으로 답이 추측이 돼요. 저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양식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설치 사유. 아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서 알겠어요? 당연히 분사무소 설치하는 것은 허용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설치돼 있다. 영업상 뭐다? 설치하고 싶으면 하는 기고 설치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데 그 설치 사유까지 와 알라고 달렸더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5번 지문이 애매모호하죠. 5번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를 적으라는 거야. 설치 신고서. 왜? 이걸 적어줘야 설치 신고를 받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이 분사무소의 책임자의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자격증 사본을 설치 신고서에 제출하나 안 하나? 안 하잖아.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자격 확인을 뭐 하게 돼 있다? 요청하게 돼 있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거기다. 4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사무소를 등록 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한데 결국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이런 걸 물어보는 거네요. 1.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입니까? 1년 이내입니까? 1년 이내에 무슨 교육 받을 것? 실무교육 받을 것. 근데 두 군데가 다 틀렸네. 2년도 틀렸고 직무교육도 틀려버렸잖아. 실무교육이지.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이렇게 되잖아. 상법상 회사라면은 뭐다? 자본금이 얼마? 5천만 원 이상일 것. 오다 엑스다. 오죠.
상법상 회사는 하는 말하고 상법상 회사로서 하는 말하고 의미가 같나 다르나? 다르지. 알겠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요래도 O고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걔도 O다. 그러나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하면 O다 X다. X1이 되는 거잖아. 국어가 그런 기다. 3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얼마 이상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O네요. 제외니까. 그리고 그 사원 옆에 한 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하는 말이 자꾸 붙잖아. 이것 갖고는 장난을 안 치니까 주의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상법을 공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상법의 환명회사나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이 되거든. 알겠지? 근데 그 무한책임 사원의 반대 개념은 유한책임 사원이라는 건데 그 개념까지도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지? 상법상 용어 때문에 그 관로를 자꾸 붙여주는 기야. 그래서 이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라는 사람은 우리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있어서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원과 임원은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로 취급하시라 그랬어요. 4번에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 제한에 입에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겸업 제한에 입에되지 않는 업무만 하는 게 몇 가지고? 6가지 아닙니까? 그 중개업 및 6가지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면 등록 기준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5죠. 대표자는 누구라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라 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라는 소리다. 그렇지. 그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하는 거는 뭐다? 특수법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소리입니다. 특수법인의 경우는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알겠어요? 쭉 다 풀리죠? 풀리죠? 풀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39번에 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게 제 기억으로는 28회 작년 시험에 처음 나왔다는 거지. 알겠어요? 아마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이렇게도 나올 가능성이 있나 없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것도 나올 수 있나 없나? 얼마든지 열리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의외의 문제로 특히 나온 거예요. 28회 시험에서. 알겠어요?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서 안에 양식 같은 거 좀 소개해놨잖아.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휴폐업 신고서 이런 양식들 좀 소개해놨잖아. 그런 것들도 때때로 한번 봐두는 것도 만일에 대비하기 위한 공부 방법이 되는데, 알겠어요?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1회 때부터 28회 때까지 이런 식의 문제는 처음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답은 웬만큼 추론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자, 다 풀렸습니다.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데 이것만 해도 봐봐요. 2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또 뭐를 다 읽어봐야 된다. 뒤에 해설을 다 읽어봐야 되는 거야. 근데 교과서를 찾아가지고 해당 부분을 읽어보려고 하면 어디를 찾아봐야 될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 해설을 쭉쭉 다 읽어봐야 돼. 그러면 뭐다? 문제 40문제를 푸는 효과다. 80문제 이상을 푸는 효과다. 80문제 그 이상을 푸는 효과가 나타난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읍시다. 자, 수고했습니다.